자, 중개보수 하다가 쉬었는데, 아까 이게 더 받는 거, 초과하는 부분들, 문자 얘기가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여기 이제 0.9% 요거,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나 좀 더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과수수 하는 거 있죠?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초과해서 받으면 뭐에 해당되죠? 예, 금쟁이 저쪽에 있었죠? 예, 한 푼에도 더 받으면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차원 월급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은 거의 정착이 돼서 요율이. 그래서 초과해서 받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가 부분은 상가나 토지 있죠. 그거는 상당히 많이 초과해서 받습니다. 상가도 왜 그냥 단순하게 잠깐 조그만 입점하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법정 그냥 0.9% 하는데 보통 큰 이런 빌딩들 거래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가 보통 한 상당히 10억짜리,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한 2천 정도를 막 요구하고 3천 정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마치 뭐인 것처럼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중개 실무 쪽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실력이고 그것이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고쳐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0.9% 가지고 주는 입장과 반 입장이 틀리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900만 원 주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많다 그러고 반 입장에서는 적다 그러겠죠. 이제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초과해서 받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는 갖지 마시고 어쩌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의뢰인이 알아서 더 줍니다.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아까 이쪽에서 있죠. 이론상으로는 받으면 안 되죠.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면 알아서 이렇게 되면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힘들게 만약에 일 처리를 좀 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토지를 중개해 주는데 여러 필지 중에서 두세 개가 지금 이게 무단 건축물이 돼 있거나 그것도 그 시청이랑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처리를 대신해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거 이렇게 좀 해줬으니까 더 줘.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주긴 줘요. 근데 사실 그것도 불법이죠. 법에는 위반된다. 한 푼에도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 말고는 가능하면 바가지 씌워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쪽에 있는 기사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사들 보셨어요? 공인중개사 보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거든요. 밑에 댓글 보면 얼굴이 뜨거워져. 낯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좋은 소리가 나와요? 나쁜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밑에다가 또 신나게 또 욕 써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진짜 나쁜 소리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거, 저당권 있는 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중개적으로 괜찮다고 집어넣었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초과해서 받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좋다. 아마 몇 번 제가 강의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초장 때는요, 초기 때는 조금 FM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주택과 주택 외로 해놨는데, 보죠. 지금 오피스텔은, 원래 오피스텔은 무슨 용도예요? 사무용도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원래는 업무용이라고 합니다. 업무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죠. 근데 오피스텔을 뭘로 많이 써요? 주거 용도로 많이 쓰죠. 근데 이 업무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갖다가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면 그럼 결국 몇 프로예요? 0.9%.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뭘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사무실 할 것도 아니고 살려고 주거용으로 들어왔는데
0.9% 받으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도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가지 조건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다? 85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전용 입식 부엌 있어야 돼요. 부엌. 입식 부엌이니까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싱크대 위에 물하고 밑에 하수까지 같이 있는. 그 다음에 또 부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취사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과 욕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다면, 자, 네 가지. 요즘 뭐 오피스텔 화장실 없는 오피스텔 없죠. 공동 화장실 이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일단 85 이하이고 부엌, 욕실, 화장실 요 네 가지가 있다면, 요게 네 가지가 몽창 있어야 돼요. 하나를 빠지면 안 되고, 요것이 있다면 이때는 주거 용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그 다음에 교환 0.5%고요. 0.5%고,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등 임대차 0.4%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오피스텔 임대차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할 거라면 요거를 참고적으로 하면 돼요. 요즘 오피스텔도 취사시설 있는 거, 싱크대 있고 다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부엌, 이게 부엌이고 욕실, 화장실 다 있죠. 예, 여러분들 욕실, 화장실은 화장실에 욕실까지 같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받아라. 아예,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거 나옵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을 그대로 시도조례로 정의하는, 주택을 조례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요거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항상 협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협의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피스텔 혹시나 임대차 하거나 이런 사거나 그러면 요거 참고를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죠? 주택과 주택 외와 뭐다? 오피스텔. 그럼 이제 중개보수 계산 어떻게 하냐? 계산 방법이 또 기왕 본 김에 계산 어떻게 하나 보죠. 자, 매매는 매매가에다 해당 요율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월세가 임대차, 많이 하는 것이 월세가 있는 임대차입니다.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월세가 월 100만 원씩 월세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에 100 곱하면 얼마? 손가락 꼽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아마. 100만 원에 100 곱하면 1억이에요, 1억. 예. 지금 한 분이 맞췄어요. 한 분이 맞췄어요. 그냥 100에 100 곱했죠? 제가, 여기다 써놔야 돼. 100만 원.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1억이죠? 예, 1억에다가 5천만 원 하면 1억 5천이죠. 1억 5천에 거기 해당 요율. 상가 같은 경우 1억 5천에 0.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여, 얼마 미만이라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 이제 여기서 또 용어 하나.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미만이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혹시 다른 과목에서 이런 거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과목에서는 연습 안 했는데 여기서는 연습해줘야 돼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딱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에요? 딱 5천만 원 계산했는데 5천만 원 미만이 아니죠. 예. 자,
이렇게 어쨌든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중 계산하냐면 보증금 좀 적은 소액 보증금 좀 영세 임차인들 있죠? 그 사람에게 너무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게 나간다 라는 게 또 여론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만 됐었어요. 중개보수가 2000년도에 바뀌면서 이렇게 나왔다가 또 여론이 너무 또 비싸게 받는다 뭐 조금 저기 영세한 그 임차인들 너무 비싸게 받는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조금 일단 좀 줄이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죠. 보증금 3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자 보증금 2천만 원에요. 월세 30만 원짜리 임대차 들어갑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일단은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100으로 계산해 봅니다. 100으로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다 하는 게 여기다가 계산해 줘야 돼요.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여러분들 여기다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 위에다가죠.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죠? 3천만 원. 곱하기 30만 원이면 3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 더하니까 5천만 원이죠. 자, 그럼 5천만 원이면 이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나요? 70을 하나요? 곱하기 100을 해야죠.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5천만 원 미만이라면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딱 됐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22회 때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같은 데 다 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해보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미만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시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니까 자, 2724 1,400만 원이죠. 여기다가 2천만 원 더하면 3,400.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4천만 원 갖고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얼마 가지고? 3,400 갖고 계산해라. 자, 이거 아무래도 보수가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죠. 이렇게 이중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중계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요걸 가지고 계산문을 가지고 곧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중개사무소 가서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대략 맞췄는데, 자, 하나의 용어를 한번 보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실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실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자, 어차피 11월 10월은 개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 일단 기왕 본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에요. 자, 개업공개에서는 뭐를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어요. 자, 실비라고 하는데요. 자, 이 비용이 뭐가 있냐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비용이 있습니다. 예치 비용이 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뭐 해주는 거? 설명을 해줘야죠. 확인 설명이라고 그랬죠? 이때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뭐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뭐하라? 제시하라. 뭐 이런 내용 있었죠?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근거 자료 제시하려면 발급받아야죠?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발급받아야죠? 이때 그 발급받는 비용들. 얼마예요?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는데. 700원인가요? 인터넷에서 하면 700원 정도 나오죠. 예. 건축물대장인가 1,000원인가 하죠. 1,000원인가 1,200원인가 그렇죠. 1,000원인가요? 예. 그런 거. 자, 그런 비용들. 그럼 합쳐봤자 얼마 나와요? 한 2,000원, 3,000원, 4,000원 좀 나오겠죠? 거기다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받고 하면 한 4,000원 정도 나와요. 4,000원을 여러분들한테 자, 요 비용 4,000원 나왔으니까 4,000원 주세요. 달라고 하나요? 달라고 하면 욕만 먹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어떻게 한다? 대부분 안 받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안 받아요. 왜냐? 그거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욕만 진짜 들어놓으면 몇천 원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안 받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받냐면 자, 권리 이전 의뢰인. 이게 권리 이전 의뢰인. 이거 저번 주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설명드렸어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누구죠? 예, 내가 돈을 받고 상대방의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죠. 매도나 임대죠. 임대. 자, 매도나 임대 의뢰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개보수는 어떠냐면 양쪽으로 받아요. 자, 아까 저기에서 900만 원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얼마? 네, 1,800 이렇게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실비 이 비용은 한쪽으로만 받습니다. 얘한테만 받아라. 그럼 왜 얘한테만 받아 그러냐?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이 있는데 자, 지금 이 갑이 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등기부 열람 비용이란 이런 것들을 얘한테 받으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자, 만약에 얘 없이 A와 B가 직거래한다면 권리관계 확인을 누가 해줘야 돼요? A가 해줘야죠. 이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갑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만 받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이 있습니다.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 아까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해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있었죠. 개업공개사는 그 계약금 등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 명의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자, 제가 강의를 안 한 부분이 있지만 비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구한테 받냐면 이거는 권리 취득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자, 권리 취득 의뢰인 누구예요? 매수, 임, 차.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권리 이전을 내면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죠. 넘겨주는 사람이니까 매도나 아니면 권리 이전이니까 넘겨주는 거 임대. 자, 권리 취득 의뢰는 권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수나 임차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거는 얘한테만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유는 제가 아까 이 제도 설명하면서 있을 거예요. 이 계약금리 예치제도, 계약금리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 그랬죠? 예. 얘를 위한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받는다. 자, 그래서 이런 실비라는 게 있구나. 나중에 한번 요거는 좀 한 번 더 할 거니까 실비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일단 구분하면 돼요. 근데 실비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의 안 받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148페이지 보죠. 148페이지 뭐가 나와요? 네, 공인중개사 협회. 자, 협회는 전문 직종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변호사가 모이면 무슨 협회죠? 변호사협회. 의사가 모이면 예. 이렇게 되죠. 법무사가 모이면 법무사협회가 되는 거죠. 협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누가 모인 단체다? 개업공인중개사. 썩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했었어요. 제가 아마 요 협회 부분에서 이전에 얘기할게요. 자, 간판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 모인 단체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 바로 개업중개사가 모여가지고 자기네 권익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이익을 위해서 일단 뛰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협회하면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압력단체라고 하게 돼요. 압력단체. 이익단체. 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익단체란 뭐예요? 자기네 조직에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죠. 누구한테? 정부나 아니면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 압력 행사하죠.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의사협회에서 요번에 또 할 것 같은데 막 하루 이틀 막 휴진하고 그러죠. 그것도 파업하는 거, 의사가 파업하는 거예요. 그럼 왜 파업해요? 지금 현재 뭐 의료체계 지금 시스템 개선하려고 그러죠? 시스템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지금 의사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제 휴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협회에서도 막 데모도 하고 막 옛날에 중개사협회에서도 데모 많이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개보수 올려달라고 데모도 많이 하고 과천청사에 올라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합니다. 관광버스, 전세버스 대절해가지고 저 경상도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와가지고 한 10,000명 넘게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사실은 올라오기는 10,000명 넘게 올라왔는데 앞에서 피켓 들고 한 것은 한 3,000~4,000 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올라오면서 거기다 소주잔, 맥주잔 잔뜩 실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전라도에서 아침 새벽에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뭐 한 거예요, 이거? 네, 거기서 완전 관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뻗어가지고 차 한 대당 한 내린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데모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그게 뭐 하는 거다? 압력.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협회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협회 성격을 보면, 협회의 성격에 보면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법인이긴 법인인데 영리 목적의 법인이면 흔히 뭐라 그래요? 영리 목적이라면 회사죠, 회사. 영리 목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회사죠. 회사는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한 거 외에는 민법을 적용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의설립주의입니다. 임의설립주의. 설립할 수 있다. 99년도 때까지는요, 강제설립주의였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부터 바뀌었는데, 강제설립주의는 뭐냐면,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돼요, 설립을. 지금은 법조문이 이제는 임의설립주의를 해서 설립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하든지 말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의가입주의입니다. 이게 뭐예요? 임의가입주의.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옛날에는 강제가입주의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협회를 협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죠. 하면 그 명단은 지금도 통보되지만 협회로 통보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뭐가 날라오냐면 지로 용지가 날라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협회라는 데서 지로 용지가 날라와요. 뭐하라고 지로 용지가 날라와요? 네, 가입비하고 월 회비 내라고. 지로 용지 날라옵니다. 이제 날씨죠. 왜? 나는 가입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왜냐면 그때 규정상으로 강제 가입주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많이 바뀝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임의 가입주의, 협회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도 지금 중개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협회를 가입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또 협회는 뭐냐면 복수주의예요. 요게 문제입니다. 복수주의. 복수가 뭐예요? 복수혈전할 때 복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협회가 설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협회는 지금 현재 공인중개협회는 2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노조도 왜 복수노조가 가능하다 그러죠? 그것처럼 협회도 2개의 협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일협회였는데 2000년대에 이런 복수주의 여러 개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제카닥도 어떤 사람이 이 협회를 또 만들어요. 소면은 이제 이런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협회를 만드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제 지금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와 그 다음에 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거 좀 약했지만 협회가 2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서로 끌어들이려고 협회 회원 가입하고 각각 공제. 자, 아까 공제라는 거 있었죠? 공제 협회에서 하거든요. 공제 수입 꽤 괜찮아요.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오면 이만큼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협회 회원하고 공제 가입하죠? 그러면 한 보따리씩 줍니다. 한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인쇄된 계약서를 많이 쓸 때예요. 2000년 초반 때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계약서도 이따만큼 공짜로 주고 뭐 법정 같은 것도 좀 주고 뭐 잔뜩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잔뜩 줘요. 한 보따리씩 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또 현혹해가지고 또 여기 가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주다 보니까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뭐 이러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협회, 아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협회 특징들이 이익단체고, 그 다음에 압력단체다. 즉, 이익단체라는 것은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협회가 2개를 하면 나중에 압력을 행사할 때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법 개정안 들고 가요. 이제 중개사법 이런 건 이렇게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개업, 공개 유리하도록 개정안 이제 해가지고 구토교통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얘네랑 협의해라. 우리가 너네들 그거 못 들어준다. 왜? 또 뭐가 있으니까? 협회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근데 얘는 또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갑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럼 이걸 누구한테 1차적으로 합의해줘야 돼요? 둘이 합의해줘야죠? 합의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개정하려고, 개업공개 유리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데도 서로 2개가 엇나가다 보니까 이 개정이 제대로 안 되고요. 이거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와 이게 2008년도인가에 합쳐집니다.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가지고 단일 협회로 나갑니다. 회장 다시 뽑기로 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다시 이제 그대로 흡수해서 하기로 하고 이제 이거 단일 협회에 있다가 4년 전쯤인가 다시 괜히 지었다. 세자만 붙어가 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2개예요. 지금 아직 이 조직은 약해요. 약한데 한번 경험을 해봐서 조직이 2개였을 때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 나서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다가 많이 회원이 안 가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투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협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공예 되면 한 번씩 참가해 보세요. 가가지고 조직장도 돼보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했지만 뭐 조직을 이제 두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대의원도 돼보고 임원도 돼보고 재수 좋으면 어디까지 회장까지 협회장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여기 남자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협회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가서 조직장이 돼가지고 협회장이 되면 좀 제발 좀 개업공예사를 위해서 좀 뛰세요. 다 쓸데없는 짓 합니다. 어디다 줄대요? 네, 정치권에 줄대가지고 뭐 비례대표 몇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짓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횡령이 육전에서 소송하고 뭐 난리 나고 협회 보면 난리 나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 누구를 위한 협회야 되는데 개업 공개설 중에 협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단 문제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죠. 지금 협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립될 수 있는데 협회가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온 거 인가주의입니다.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돼요. 인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공적인 개념에서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들, 인가라는 개념이 일반 사적인 개념에서는 잘 없는데요. 공적인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인가와 허가가, 그럼 어떤 차이냐? 요거, 허가주의다 시험 문제 잘 나왔었습니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협회 설립과 관련해서. 허가주의와 인가주의 차이점. 자,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허가하고 제가 한번 비교한 적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인가는 이거는 기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는 재량적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데, 근데 인가는 어떻게 한다? 인가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인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기속주의. 여러분들이 허가와 등록의 개념을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협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 하나 더 설립해도 돼요. 3개 나와도 됩니다. 복수지기 때문에 반드시 2개 된다 법 없습니다. 3개, 4개도 돼요. 한번 설립해볼까요? 개업공예 됐다 치고. 이거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업 공유중 가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협회가 설립되려면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땐 일단 발기인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해주면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데 얼마 이상이냐면 300명 이상. 자, 300명 이상에 뭐가 모인다? 자, 이거는 누구라 그랬죠? 이거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자,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느냐면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서명 날이네요. 서명, 그 다음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얘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자, 회원 300 모여가지고 일단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자,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이 모여야 되냐면 600명 이상이에요. 얘나 다 누구 해야 돼요? 얘나 600명 이상, 300명 이상 얘는 누가 해주면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이해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느냐? 정관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고 발기인이 만들고 근데 의결은 누가 한다? 창립처에서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600명이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와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모여지면 돼요. 이렇게 좀 숫자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제한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협회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전국적 조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만 만드는 협회 이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서울에서만 만든 협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려면 일단 전국적 조직 일단 대조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관을 얘네들이 의결해 가지고 뭐 받는다 그랬죠? 설립. 자, 여기 인가를 받아서 허가가 아니 뭐라 그랬죠? 인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신청해가지고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 뭐 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거예요. 대략 협회가 설립되는 절차가 이래요. 자, 시험 문제는 뭐 요런 뭡니까? 숫자 같은 게 좀 잘 나오는데 어쨌든 대략 요 정도로 절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니까 149페이지에 대충 설립 절차 있죠? 보니까 조직이 있는데요. 조직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면 지부지회. 자, 일단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중앙이에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중앙회가 봉천동인가 있어요. 있고 세대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부는요 일단은 어디다가 시도에 지회는 시, 군, 구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경기도 뭐죠? 경기도 지부 그 다음에 광명시 지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감투 좋아하시면요. 감투 좋아하시면 경기도 지부장. 이거 경기도 지부는 회원이 많아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지부장 되려면. 그다음에 광명시 지회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회장까지도 할 수도 있죠. 회장 선거를 요즘요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이제 하는데 참여율이 되게 적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회장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조직에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공부를 하고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서 지금 대학 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겸임교수라고 있죠,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 교수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 젊으신 분들 아주 많네요. 그것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장 해가지고, 협회 회장 하다가 쓸데없는 또, 나중에 또, 곁다리 해가지고선, 뭐 비례대표 해가지고선, 뭐, 국회의원까지 몰라도, 뭐 시의원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길은 상당히 많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면,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지부지회라는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 구분을 해보면, 그리고 뒤에 가면 협회 업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자, 협회 업무 하면,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가 있습니다. 완전 추상적이죠, 왜?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품위 유지. 어떻게 품위 유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개대제 연구, 제도에 대한 연구 개선하는 업무.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왜? 이제 지금은 정책연구소인데, 옛날에 뭐 연구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중개사법 개정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국토교통 쫓아다니고 국회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연구 개선의 업무고, 그 다음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원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뭐 하냐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가지고 그 협회에서 지금 하는 교육들도 많이 받으면 상당히 유용한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수지리 교육도 해요. 지금 옛날에는 풍수지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잠깐 홈페이지 들어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생활교육, 생활 무슨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부동산, 뭐 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풍수지리 교육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 뭐, 공부했었어요? 풍수? 저도 한때는 좀 공부를 했었는데, 뭐, 좌청력, 우백구, 구백개 모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배운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토지 같은 거 중개해줄 때 괜찮아요. 그냥 아는 척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자, 이제 협회에서 다 교육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거기 밑에 보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었죠? 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웠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저번 주에 배웠나? 저번 주에 배웠나? 저번 주에 배웠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그걸 현재 어디서?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뭐였냐면 공제. 자, 공제는 오늘 그렇게 많이 할 거는 안 할 겁니다. 자, 공제 사업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공제 요거는 시험 문제, 협회 문제에서 여기까지 협회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요거와 이 조직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보통 이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올 땐 세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협회 문제가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나 여기나 두 문제 나올 땐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제 사업은 아까 뭐였죠? 어디서 봤죠? 이 공제는? 어디서 봤어요? 자, 요거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여기서 봤죠. 업무보증 설정. 자, 기억하시죠? 자, 일단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뭐 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죠? 자, 바로 요 공제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가장 지금 중점 사업이 공제예요. 왜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1억이면 자, 업무보증 설정 1억이죠? 1억이면 얼마 낸다 그랬죠? 25만 원. 혹시 좀 실무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얼마 냈죠? 모르나요? 실무하시는 분들 지금 20 몇만 원 좀 깎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왜 깎이냐면 뭐와 또 경쟁해요? 보증보험과 경쟁하죠? 그래서 액수가 좀 깎여요. 어쨌든 자, 그럼 25만 원에 치고 25만 원에 일단 치고 지금 개업공개사가 10만 명 조금 넘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인원수가. 거기에서 제가 아까 70% 정도가 공제 가입하고 30% 정도가 보증보험 가입한다 그랬죠? 보증보험이 그럼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8대2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보죠. 여기 25만 원 갖고 7만 명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자, 10,000명만 갖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00명. 10,000명만. 자, 지금 10만 명 중에서 10,000명만. 25만 원 10,000명 하면 25억인가요?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냥 넘어가요. 자, 그 정도로 액수가 어떻게 해요? 많죠? 그래서 이 공제가 상당히 국토교통부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액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대략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당연히 다 할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52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이제 수박 겉핥기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 알려주고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도 운영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사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개선명령 이러한 사항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사항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일단 나중에 일단 공부를 다 하나씩 할 거고. 자, 그래서 공제라는 게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156페이지를 접어 놓으세요. 156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보칙 있죠? 보칙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요거 하고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일부를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